안녕하십니까. 파트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꼬리 위에 정체모를 지느러미를 만들어 봅시다. Shift A키를 누르고 플레인 평면을 하나 불러오고요. 마찬가지로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해줍니다. 들어왔으면 파란색 화살표를 위로 쭉 당겨서 평면을 위로 올려주고요. 화면을 조금 돌려주고 이쪽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버텍스 2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고요. 그럼 이제 평면 가운데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R키를 눌러주게 되면 노란 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려주면 선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데, 아무튼 잘 돌려서 선을 2개로 만들어주고 한 번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위치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게 되는데, 그냥 ESC키로 캔슬을 해주면 자동으로 가운데 루프컷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넘버패드 3으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지금은 설명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돌출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서로 붙어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시 뒤로 쭉쭉쭉 돌아갑시다. 이제 여기부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다시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왼쪽에 보면 여기 익스트루드 메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익스트루드 리전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익스트루드 인디비듀얼 개별 돌출이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잡아서 쭉 끌어올려 줍니다. 자, 이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된 부분이 서로 개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모서리에 엣지들을 쭉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 M키를 누르고 콜랩스를 눌러주면 엣지가 가운데로 병합이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넘버패드 3으로 측면뷰로 맞춰줍니다. 이걸 이제 꼬리 쪽으로 옮겨줄 거니까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지금 보면 조금 큰 것 같으니까 단축키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쭉 밀어서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뭐 한 절반 정도만 줄여주면 되니까 0.5로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 녀석을 이제 끌고 오면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맞춰주고요. 다음은 여기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이 포인트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드래그로 하셔야 뒤에까지 선택이 되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마지막은 꼬리 끝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느러미 윗부분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맞춰주고요. 다음 포인트들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꼬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으면 넘버패드 7로 탑뷰로 바꿔주시고요. 평면 가운데 아래쪽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번에도 컨트롤 R키를 눌러주고요. 노란 선이 나오면 클릭을 한번 해주고 바로 ESC키로 캔슬을 해서 가운데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단축키 X키를 눌러서 버텍스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불러오고요. 온 케이지에 체크를 해주고 클리핑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가운데가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오른쪽 라인을 선택해 줄 건데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제일 위에 버텍스를 먼저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전체를 드래그해서 처음에 선택한 버텍스를 액티브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위에 피벗 포인트를 액티브 엘리멘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를 잡아서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만 가깝게 가져가 주시고요. 그 상태로 단축키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각도를 조금 벌려줍니다. 그럼 이제 위에 포인트로 가서 빨간색 화살표를 왼쪽으로 쭉 당겨서 끝에 있는 버텍스만 서로 합쳐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단축키 R키를 눌러서 각도를 쭉 줄여 주시고요. 한 여기까지만 오면 될 것 같고요. 다시 Shift Z키를 눌러서 솔리드 뷰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제 이 앞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파란색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버텍스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이동을 시켜줍니다. 됐죠? 그럼 다음 포인트도 똑같이 파란색 화살표로 쭉 내려서 맞춰 주시고요. 가운데도 조금 내려줘 볼까요? 대충 된 것 같죠? 마지막 포인트도 쭉 내려서 맞춰주면 끝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쇼 오버레이즈를 끄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뭐 그럭저럭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를 넣어줘야 하니까 마테리얼 작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솔리드 뷰에서는 마테리얼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위에 보이는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서 렌더 뷰나 마테리얼 뷰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조명이 아직 없으니까 마테리얼 뷰로 가줍니다. 먼저 눈탱이에 마테리얼을 넣어 봅시다. 그러려면 선택을 해줘야겠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아웃라이너 창으로 가서 눈탱이 서클을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보이는 동그란 모양 마테리얼 메뉴로 가서요. 뉴를 눌러서 마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베이스 컬러로 가서 흰색 부분을 클릭하면 색상 선택이 가능한데 오른쪽의 막대를 쭉 내려서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눈탱이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마테리얼 메뉴로 가서 반사량을 줄여서 아예 검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는 눈 하이라이트 차례니까 이번엔 서클 001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됐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마테리얼 메뉴로 가서 뉴를 누르고 마테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기본이 흰색이지만 막대를 끝까지 올려서 조금 더 희게 만들어 주고요. 얘는 너무 작고 흰색이라 반사는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몸통을 선택해 주고요. 얘도 똑같이 마테리얼 메뉴로 가서 뉴를 눌러서 마테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베이스 컬러는 뭐 그냥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TV에 나온 고래 사진이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대충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나 저거였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대충 됐다 치고 입은 컬러가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줘야 해서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선택을 위해서 모드를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다른 색이 들어가야 하는 곳, 이 부분이죠.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냥 원초적으로 가봅시다. 입 안쪽은 선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쭉 확대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마테리얼 메뉴로 가서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슬롯을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 뉴를 눌러서 새로운 슬롯에 마테리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사인을 눌러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이 마테리얼 003에 지정이 되면서 다른 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자, 이제 입의 컬러를 바꿔줄 건데 그냥 흰색이 아니라 몸통색과 비슷한 밝은 색상인 것 같으니까 몸통 마테리얼 002를 선택하고 베이스 컬러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테리얼 003을 선택하고 다시 베이스 컬러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컬러를 눌러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막대를 쭉 올려서 밝게 만들어 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안 밝은데요. 이럴 때는 새추레이션 채도 값을 내려주게 되면 색이 옅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0.350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느러미들이 남았는데 이건 뭐 몸통하고 같은 컬러니까 몸통 마테리얼 002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 보면 동그랑땡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끌어다가 지느러미에 넣어주면 같은 마테리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건드릴 게 생겨나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마테리얼 넣는 건 다 끝났고 다음으로 해줄 게 이제 카메라랑 조명이 남아 있는데 먼저 카메라부터 만들어 봅시다. 일단 뷰포토 화면을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 각도로 대충 만들어 주고요. 다 됐으면 그 상태로 Shift A키를 누르고 카메라를 불러옵니다. 카메라는 뷰포트 각도에 맞춰져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걸 그 방향대로 이동을 시켜줘야 하니까 변환 축을 글로벌에서 노멀로 바꿔줍니다.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맞는 방향인 것 같죠? 쭉 뒤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카메라 뷰 단축키 넘버패드 0을 눌러주고요. 넘버패드 0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줘야겠죠. 단축키 N키를 눌러서 옆에 메뉴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아이템 메뉴를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 메뉴창이 나오게 되는데 로케이션 위치죠. XYZ축 수치를 조절해서 적당한 구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번엔 렌더 뷰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해서 나오는 화면이 되겠고요. 아무튼 일단 카메라 뷰 바깥쪽이 안 보이는 게 더 집중도가 높으니까 아웃라이너 창에서 카메라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쭉 아래 카메라 메뉴로 가서 뷰포트 디스플레이라는 곳을 찾아줍니다. 열어서 보면 패스파트 아웃이라고 있는데 수치를 1로 올려주게 되면 카메라 뷰 바깥쪽을 검게 처리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건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제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뷰로 바꿔 주시고요. 그 상태로 Shift A키를 누르고 라이트에서 포인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를 끌어서 위로 쭉 올려주고요. Z축 수치를 6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조명 녀석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죠. 오른쪽에 라이트 메뉴로 가서요. 강도 밝기죠. 파워의 수치를 한 1000 정도로 올려줍니다. 짠, 밝기를 올려주니까 해결이 됐죠.
지금 머리 쪽이나 옆쪽 전부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여기도 조명을 넣어 봅시다. 넘버패드 1 아니 넘버패드 7을 눌러서 답비로 바꿔주고요. Shift A키를 누르고 똑같이 포인트 조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쭉 옮겨주고요. 또 확인을 해보면 불이 안 켜졌죠. 라이트 메뉴로 가서 파워를 얘는 한 500 정도만 해줍니다. 머리 쪽도 아직 어두운 것 같은데 또 불러오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단축키 Shift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넣어줍시다. 대충 머리 쪽으로 놓아주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잘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몸통 쪽이 아직 조금 어두운 것 같으니까 몸통 쪽 조명을 선택하고 파워를 한 800 정도로 올려주겠습니다. 된 것 같죠? 그럼 넘버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바꿔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이 되겠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쉬운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명은 전부 삭제를 해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죠.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월드 속성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보면 컬러 옆에 노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여기서 엔바이런먼트 텍스처를 눌러줍니다. 환경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조명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눈 아프니까 빨리 오른쪽에 오픈을 눌러서 HDRI 이미지를 다운받은 폴더로 이동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조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무튼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밝아졌죠. 그런데 배경 이미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렌더 메뉴로 이동해서 필름을 찾아줍니다. 열어보면 트랜스파렌트라고 투명인데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배경이 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죠? 그럼 다른 이미지도 한번 넣어 봅시다. 다시 월드 메뉴로 가서 폴더 아이콘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녀석을 불러올 건데 보면 하늘이 파란색이죠.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푸른색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너무 색상이 바뀌게 되니까 다른 걸로 불러옵시다. 이번엔 이 녀석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얘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요 놈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렌더 세팅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렌더 메뉴로 이동해서요. 설명을 위해서 확대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일단 앰비언트 오클루전 주변 회색인데요. 이건 그림자와는 별개로 좁은 공간이나 그 주위를 어둡게 만들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블룸인데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뽀샤시한 느낌을 내주는 건데요. 조명의 밝기를 조금 높여서 보여드리면 글레어 효과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효과가 바로 블룸이라는 거고요. 샘플링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렌더의 수치를 올리면 작업물의 품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다른 건 뭐 지금은 건드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아웃풋 메뉴로 가서 레졸루션은 해상도죠. 이미지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원하는 크기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를 조절해도 되고 뭐 수치를 조절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게 보이죠. 아무튼 쭉쭉쭉 넘어가서 파일 포맷은 파일 형식이죠. 열어보면 포맷들이 많이 보이는데 투명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제일 만만하게 쓰이기도 하니까 그냥 PNG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는 RGBA, 컬러 뎁스는 1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굳이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렌더링을 해야 하니까 렌더 메뉴로 가서
렌더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되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저장을 해줘야 하니까 위에 이미지를 누르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이 지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고요. 이름을 정해주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영우 고래 모델링은 끝이 났고요. 원래는 뼈대도 넣어주고 애니메이션까지 하고 영상에 합성하는 것까지 제작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모두 고생하셨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